네,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있던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출마 선언을 통해서 경기도 철의 여인이 되겠다. 윤심이 아니라 민심이 불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출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김은혜입니다. 네, 일단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부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네. 이게 저희가 지난 3월 9일 날 정권 개최를 이뤄냈긴 했는데요. 네.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권 개최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미완을 완성으로 하는 곳은 경기도가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경기도가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고 심장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경기도민은 서울에 비해서 더 나아졌다. 체감하시지 못했죠.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의 시대를 끝내는 것이 변하고 그 적임자가 제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철의 여인이라 표현을 한 것도 사실 그동안의 이권 카르텔이나 경기도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았던 그 권리를 회복하는 무쇠와 같은 마음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출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없이 아마 받았던 질문이 이거일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선거 출마자분들하고 공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다른 후보님들과 마찬가지로 결심을 했으면 잘 싸워라, 열심히 하라.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인수위 그 역할이 막중하고 또 대변인 역할이 막중한데 인수위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까? 제게요? 네.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고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는데 예.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위드 이재명 혹은 도로 이재명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아래 성남 제 지역구 분당 갑까지 사실 많은 주민들이 갖고 계신 마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을 살피는 정치보다는 그래도 당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해야 할 역할을 대장동을 파헤쳤던 사람으로서 생각해달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의원님이 이제 네. 출마를 놓고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유승민 전 의원 견제 차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유승민 대표님을 존경하거든요. 예. 근데 승부의 부담감은 저보다는 유승민 대표님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유승민 전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셨죠. 그렇지만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랑 유승민 전 대표님 공통점이 둘 다 야구 팬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어느 팀 응원하세요, 의원님은? 저요. 네. 저는 어렸을 때는 혜태 타이거즈였습니다. 그것도 바뀌었습니까, 최근에는? 그 뒤에요. 야구를 각각의 구단마다 장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살고 있는 곳으로 연고지가 옮기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빈볼 안 던지고요. 정직하게 승부해서 평가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혜태 타이거즈가 건빨 야구복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맞죠. 예, 김봉현 4번 타자의 홈런처럼 완만하게 라이나성 직구가 아니라 온 구장을 감아 돌면서 떨어지는 홈런처럼 많은 국민과 함께 경기도민과 함께 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재명 시대를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네. 의원님께서 이제 경기지사 본선에 진출한다면 역시 이제 최고의 과제이자 최고의 컨셉은 이재명 경기도정 심판 이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청에도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사님의 사모님이 아닌 그냥 평범한 경기도 공무원의 부인에게 법인카드가 가고 그 법인카드가 유용되고 네. 또 그 아래에 있는 공직자분들을 산호비처럼 부린다면 그거 그대로 방치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도돌이표 같은 울림이 아니라 기본 상식을 되찾아서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각에도 콩나물 시루 같은 광역버스에 몸을 맡기고 서울로 출근하시는 경기도민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기 신도시에 화려한 영광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아파트나 상가 내부에 가면 녹물에 찬 배수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개발, 재건축 꼼짝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제에 치이고 대한민국 심장이라는 그렇듯한 말을 들었지만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활용되는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 주민만을 위해서 그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왔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이 경기도민들이 누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이제 얻은 별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경기지사가 되신다면 경기도청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한데 대장동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또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대장동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장동의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는 무기력하기만 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감사가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 전면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제가 잠시 뒤에 대장동에 가서도 따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결국은 소수에게 남용해서 쥐어주고 천문학적 이익이 그들만의 돈잔치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량한 경기도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끼리끼리 낙하산 보훈 인사로 그 축제를 벌인 사이에 경기도민들이 회복돼야 할 자존심에는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편에 서겠다는 측면에서요. 대장동의 전면적인 조사는 그거는 공정과 정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아무튼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경기도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한 5%포인트 정도 이제 그 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판세가 만약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물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그 판세를 놓고 본다면 대선 결과에 준해서 본다면 열세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는데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경기도에서의 패배는 뼈아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경기도민분들이 어떤 걸 바라고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더더욱 그 새로운 선거에서 새로운 사람이 발상의 전환으로 경기 발전에 대한 젊고 역동적인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도지사를 하겠다면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소한의 고민은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 나오기 전에 김은혜에겐 경기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승민 전 대표님 말씀 들으면 정계 은퇴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 미묘한 차이가 이번 경선 나아가 본선에서도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를 전후해서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이 이제 견제구를 어떻게 날렸냐면 뭐 경기도구 연고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이제 상당히 부각을 시켰거든요.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민주당의 지적은 졸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치사하게 경기도 사람이냐 아니냐 저는 연고 따질 생각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세대인데요. 저희가 휴대폰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과 줌 회의를 하는 시기에 경기도에서 얼마나 눌러 앉았느냐를 본다면 그거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때 과거의 구시대적인 잔재를 들이대는 저는 적절한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명에 대한 어떤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강용석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당 신청을 했고 아직 이제 최고의 의결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당이 복당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평가하시고 거기에 따르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강용석 전 의원은 만약에 복당이 되면 바로 경기지사 도전에 나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봤던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선 룰인데요. 지금 지역구 현역 의원 출마로 이제 이게 이제 공석이 된 5% 이제 그 마이너스를 주게 되니까 감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한테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경기에 나서는 선수가 룰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철의 여인을 표방하고 나섰는데 과거에 대처나 메르켈 총리가 가산점 받아서 총리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가산점 도지사가 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그 현역 의원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5% 이제 저희가 감점이 되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당원분께서 그리고 경기도민께서 제가 도지사로서 준비된 후보라는 거를 믿고 선택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산점 조항도 있긴 하지만 이게 광역단체장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또 가산 같은 경우는. 네, 가산은 없고 감점만 있습니다. 제게는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통과할 거라고 자신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선거에 나선 이상 양보할 거라고 나오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철칙은 승리로서 보답해 드려야죠. 네, 어찌 본다면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어찌 본다면 고루한 여의도 문법에 기초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의 여의도 문법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도전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다선급이 이제 보통 이제 그 도전을 해 왔는데 의원님 같은 경우 지금 초선 아니시겠습니까? 네. 또 이런 목소리도 일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초선이죠. 2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은 8개월 하셨잖아요. 저는 그 경력의 짧고 길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 지금까지 경력만으로 했다면 왜 경기도의 발전은 이렇게 지체가 됐을까요? 얼마나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냐. 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서울시 그리고 정부와 함께 얼마나 힘 있는 경기도를 위해서 협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를 보고 그 기준으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철 하나만 놓는다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새 정부로부터 힘을 얻어내야 경기도가 경기도만으로 발전이 어렵거든요. 네. 그런 역량 있는 능력을 자임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와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아이고 나오시면 멋지게 상대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경륜이란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준비가 잘 되신 분, 기분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유쾌한 후보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